이제 내 얘기를 들으셨으니 인생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서류 한 장으로 정의될 수는 없잖아요.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또 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교육의 봄 공동대표 송인수입니다. 오늘 학벌 스펙을 넘어서 좋은 채용하는 기업을 찾기 위한 우리 캠페인을 2022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온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매우 의미 있는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대표님과 같이 이 회사의 채용과 그리고 회사 자체, 그리고 오 대표님 자신에 대해서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오현석 대표님이라고 이 온다 이 기업의 책임자이신데요. 우선 자기 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도 한번 들어보고 채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오현석이라고 하고요. 온다라는 기술로 숙박업계를 혁신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창업한 지 7년 차이고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발명가라는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루려고 미술 시간에 보니까 제가 조소 시간에 내 손이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네 그래서 좀 좌절을 하고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컴퓨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손이 똥손이어도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에서 전공하고 개발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이 제가 원하는 만큼 세상에 좋은 이로운 걸 주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기업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다는 어떤 회사인지 우리 이 영상을 좀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아마 B2C 기업이 아니고 B2B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B2B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들어보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호텔을 예약하고 투숙하시는 경험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 뒷단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아마 상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실제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이라는 비즈니스가 이제 거의 200년 된 비즈니스다 보니까 되게 예약 방법이나 이용 방법이 변해왔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예약 방법이나 이용 방법이 디지털화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술로 대체하는 어떤 툴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저희 온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창업할 때 당시에 저희가 포커스를 했던 건 펜션인데요. 펜션 업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펜션이 객실의 수가 많지 않잖아요. 이 많지 않은 객실을 최대한 많은 온라인 채널에 노출을 해야지 객실이 많이 차고, 그래야 운영하신 사장님들이 충분한 돈을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채널이 많다 보면은 재고 관리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장님들이 여러 채널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게 필요했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걸 시작으로 펜션 업체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를 통해서 대부분 예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있는 숙박 상품들의 대부분을 저희가 온라인 한 50개 채널에 유통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통을 하면서 그 숙박업주들한테 더 나은 밸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해서 ERP 툴 같은 것들을 저희가 PM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했던 채널 숙박업소 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뒤에서 숨어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약 시스템의 그 아랫단에서 이 움직이는 엔진과 프로세스를 다 온다가 관리한다는 것인가요? 뭐 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하지만요. 저희가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객실이 많은 호텔들은 직접 자기들이 계약을 하는데, 중소형 업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펜션, 게스트하우스, 모텔들은 자기들이 직접 영업을 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얻는 수익이 적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미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형 숙박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희한테 잘 모여 있으니 차라리 저희랑 제휴를 해서 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판단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업체들이랑 저희가 손을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누구나
숙박업주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아. 만들자가 이제 저희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점점 저희의 주거 문제, 거주 뭐 이런 집을 사는 게 꼭 맞네라는 얘기가 화두가 오르는 시대잖아요. 누구든지 이 솔루션을 통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숙박업소로 바꾸고 이걸 통해서 다시 돈을 벌고 다른 데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온다면 굳이 집을 소유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그런 열린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자, 그 온다가 지금 갖고 있는 채용의 절차를 크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정리해 주시면 그 다음 이제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네. 전형으로 보면 이제 서류 전형이 있고 네. 1차 인터뷰가 있고 2차 인터뷰 이제 여기까지 맞춰서 저희가 채용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의 이제 기본적인 전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서류를 통해서 저희하고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네. 이 판단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저희 HR 쪽과 실제 실무 이제 리더분들하고 이제 1차 면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저나 혹은 이제 경영진과의 어떤 회사와의 인재상의 핏이 얼마나 맞는지를 보는 2차 인터뷰가 있고 그거 통해서 이제 저희가 최종 인사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네. 좀 별도의 트랙이고 이제 실제 뭐 공개 자료에 나간 건 아닌데 되게 열정 있는 지원자가 티타임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루트랑 상관없이 티타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제 티타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리에서는 이 사람의 뿌리 끝에 있는 이 사람의 철학이 뭐고 가치관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분에 한해서 어떤 그런 별도의 어떤 루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학벌과 스펙을 중시하지 않고 역량을 중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온다에 왔는데, 근데 정말 중시하지 않고 정말 실제 역량을 좀 보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에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좀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서류 한 장으로 정의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제 현재 사회라는 게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계가 존재하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챗 타임, 네네. 커피 타임이라는 루트는 그만큼 열정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스스로의 확신 있는 분들이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했을 때는 저희는 그런 어떤 성의, 그분들의 열정이 공감이 되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만나볼 용의가 있다는 게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유형식을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사실 정해져 있는 이력서 포맷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틀에 자기를 껴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유라는 양식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됐던 열정이 됐던 역량이 됐던 표현할 수 있다면 하얀 도화지에 표현을 하고 이게 저희의 서류 전형한 사람한테 와 닿는다면은 저희는 다 열려 있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뭐 정말 남들이 쓰는 학력 안 적어도 좋으니 자기가 왜 특별하고 여기서 뭘 하고 싶은지가 사실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고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믿고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또 더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온다의 경우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설령 학벌 스펙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기 역량을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전혀 불이익받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제 어렸을 때 경험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뭐 어렸을 때 집이 엄청 부유하지 않아서 최신형 컴퓨터를 갖고 싶었는데 네. 그게 없어서 이제 혼자 끙끙 앓면서 구형 컴퓨터를 하고 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잡지에 응모를 해서 1등 상품이 뭐 최신형 컴퓨터여서 제가 그거를 응모를 해가지고 1등이 돼서 최신형 컴퓨터를 받게 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모를 해봤던 거였고 그만한 새하얀 관제엽서에 이제 주소랑 정답 같은 걸 적어서 이제 응모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이 하얀 관제엽서 뒷면이 빈 채로 보내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안에다 뒤에 깨알같이 내가 이 컴퓨터가 왜 필요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까맣게 적어서 보낸 기억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뽑아주시는 분이 박스에 있는 걸 이렇게 뽑다가 뭔가 까맣게 적어주셔서 봤더니 뭔가 좋은 사연이 있었고 아 기왕 우리가 줄 거면 이 친구한테 주자 그래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제가 인생을 사는 데서 좀 더 주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지금 채용에서도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제 스스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훨씬 훌륭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일종의 어떤 그 직무 면접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선 직무 면접은 이제 저희 HR 팀장님이 동행을 하셔서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현업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뭐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네.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실무 리더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이제 실무에도 맞고 회사의 어떤 인재상에도 맞는 분들을 이제 두 번째 1차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그분의 역량을 확인 내지는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되게 전형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뭐 문제를 따로 드리기도 하고 과제 네. 같은 걸요. 네네. 그리고 뭐 사전에 뭐 전화를 통해서 어떤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네. 조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직은 그렇지만 비개발직 그 분야의 경우는 또 개발직과 조금 다른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직무의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CS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역량이 다르고 개발도 다르고 또 그렇죠. 영업도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 정해진 인터뷰 전형으로 어떻게 잘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네네. 과정 중에 있고요. 네네. 가급적이면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음. 방법으로 뽑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분들을 우리 회사의 그 칼자 핏하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임원 면접 대표님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게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것입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담고 계신지를 조금 더 꾸며지지 않은 스토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1차 인터뷰 때는 어쨌든 지원자분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셔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 직무에 내가 맞는 사람이기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준비해서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이분이 맞는 걸까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살아온 스토리, 그분들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가슴 깊이 바라시는 게 뭐고 그 가고자 하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얼마나 맞는지를 좀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시자마자 저의 인생 얘기를 먼저 들려드림으로써 먼저 조금 더 긴장을 풀어드리고 이제 내 얘기를 들으셨으니 인생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껴맞추려고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저도 사실은 지금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인터뷰 때 빼고는 일하면서 많이 부딪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어쨌든 인사 총 책임자로서 나중에 이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성장하시면서 어떤 커리어 패스가 변경되실 경우에 이분이 뭘 원하셨고 어떤 것들에 대한 꿈을 꾸셨는지가 제 메모지엔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서 나중에 인사 같은 데 반영을 하려는 것도 하고 있고요. 회사가 그렇게 채용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채용돼서 직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기대하는 능력과 그 품성이나 그 역량이 이거야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어떤 그 이런 상이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의 현 시대는 네. 계속적으로 정답이 바뀌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뭔가 정답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거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얼마나 문제를 잘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해 봤느냐는 네. 되게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실행하려면 그만큼 뭐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유연한 사고를 하고 당연히 책임감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자면 이제 주도적으로 뭐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고 또 창의적이어야 되고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 이 졸업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학생들을 좀 뽑고자 하는 어떤 남다른 그 관점이나 그 열의가 좀 이렇게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것인지 또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사람을 뽑는 게 굳이 4년제여야 되느냐는 저는 아니라는 보는 관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라는 것들은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일찍부터 자기의 어떤 적성을 발견하고 그 과로 지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성적에 맞춰서 컴퓨터공학과를 간 분과 자기가 좋아서 컴퓨터를 택한 부분의 어떤 열정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대학이라는 게 그분들의 어떤 성실성이나 여러 가지를 판별하는 바로미터의 하나긴 하지만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그런 특성화고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다를 거라는 믿음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요즘처럼 개발자 구하기가 힘든 어떤 이런 환경에서 저희한테 또 좋은 윈윈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뭐 지금도 계시는 개발자 중에 특성화고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나름의 어떤 동문 네트워크나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교랑 연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학교랑 연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턴 채용 연결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가 또 좋게 소문이 나서 지원자들 입사 고민하면 온다를 먼저 봐봐. 너네 선배들도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채용의 변화를 통해서 교육을 바꿔야겠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도 그 비슷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는 그 말씀하셔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를 정말 잘했던 소위 말해서 S대를 나온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이제 느껴진 거는 이분들은 항상 정답을 찾아요. 그리고 쇼컷을 찾아요. 어디서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적은 시간에 정답을 만드는 이 방법을 누구한테 노하우를 얻어서 좋은 대학교를 가면 나는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생각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제를 스스로 예를 들면은 공식에 맞춰서 푸는 것들은 너무 잘 해놨는데 공식들을 정의하는 방법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뭐지? 어디서부터 출발했지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이 원하는 정답에 끼워 맞춰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모습에다 결국에는 나를 끼워 맞추고 있었고 이게 결국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습관화, 제도화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말 좋은 회사가 누구나 입사만 하면 자기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혹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회사가 이 사람 어떤 인격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채용 과정의 프로세스에 검증하기 위한 걸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고등학교도 그것들을 따라갈 거고 중학교도 따라갈 거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따라가면은 그제서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고 자기의 에너지, 역량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점프업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사회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온다에 많이 오셔서 더 좋은 회사가 만들어지면 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저희 같은 회사를 보고 공부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좀 용기 내서 좋은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IT로 숙박업계를 좀 이렇게 지원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온다라고 하는 그 회사를 방문해서 우리 회사 대표님과 같이 인터뷰를 좀 나눴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그 기업을 또 저희가 만나서 여러분들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